오늘 해볼 이야기는 오늘 해볼 피드백은 사람 작가님의 성녀가 나를 죽고 탈주했다 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을 참 잘 정하셨어요. 이게 왜냐면 제목을 정한 이유가 참 잘 정한 이유가 뭐냐면 소설 내용만 봤을 때는 잘 이제 얻어지지 않는 정보가 얻을 수 없는 정보가 제목에 적혀 있어. 적혀 있어서 이해가 돼. 이게 뭐냐면, 자, 간단합니다. 이제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소설 내용을 잠깐 줄거리를 얘기를 해드리면, 주인공과 이제 마을이 있어요. 주인공이 약간 마을 같은 사는데 이제 성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유가 모르겠어. 이유는 모르겠음. 이제 마을 주민은 학살해요. 주민을 학살합니다. 약간 뭔가 여기 안에 마족이 있다거나 이런 식의 내용이 이런 식의 내용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 정확하게 소설 내적으로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고요. 그래서 주민을 학살해요. 이때 이제 누나가 죽습니다. 주인공의 누나가 죽고 주인공도 트라우마를 겪죠. 트라우마를 좀 겪게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금발의 여인이 주인공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바뀌어요. 이게 프롤로그까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 금발의 여인, 이게 아르멜이죠. 아르멜이라는 요 성녀와 함께 알콩달콩 사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제목과 이게 뭐냐면 이게 내용만으로는 되게 뜬금없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만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소설 내용만 보면 엄청 그냥 통으로 스킵이 되어 있는데 제목이 일단 그 스킵된 내용을 채워줘요. 그냥 제목을 보고 대충 유추할 수 있어, 어떤 상황인지. 그래가지고 자, 일단은 요 아르멜이라는 성녀가 이제 데리고 도망간 거겠죠. 데리고 도망간 건데 이제 그래서 요 아르멜과 주인공과 이제 아르멜이 이제 같이 지내게 됩니다. 같이 지내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원래 3개월 정도마다 한 번씩 이제 약간 몬스터가 쳐들어오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꼴로 이제 좀 찾아오는 빈도수가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몬스터를 찾으러 그러니까 주인공이 촌장님의 의뢰를 받아서 몬스터를, 그러니까 마수를 처치하러 갑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와서 보니까 약간 마을에 그 마수들이 쳐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대충 3화까지 내용을 요약하면은 요 정도로 짧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좀 더 이제 소형 내용을 보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자, 근데 요 부분에 일단은 이 작가님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글 자체를 좀 어느 정도 써보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필력 자체, 그러니까 문체가 유려하지 않거든요. 유려하지는 않은데 굉장히 읽기 편한 문장을 씁니다. 자, 새빨간 불길이 어두운 밤하늘에 번져나간다. 목재와 건초더미가 타는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찔러왔다. 귓가에는 사람들의 절망 어린 비명과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다. 이런 식으로 되게 유려한 문장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상황을 좀 잘 전달해주는 그런 가독성 좋은 문장을 쓰시는 편이에요. 자, 순백의 갑주를 입은 성기사들은 기도문을 외우며 도망가는 사람들의 등판에 칼을 박아넣었다. 그렇죠? 성기사들이 이제 마을에 쳐들어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누나는 그 지옥도의 한가운데서 숨소리를 죽이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게 근데 이 문장이 살짝 아쉬운 거가 뭐냐면요, 이게 제가 조금 요런 부분에서 조금 민감해서 그런 걸 수 있어요. 이건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민감한 거, 내가 개인적으로 좀 민감한 거. 그러니까 너무 문장이 약간 그러니까 요게 초보 느낌이 살짝 나는 게 다 이런 식으로 끝나요. 이게 너무 이렇게 끝나.
번져나간다, 코끝을 찔러왔다, 메아리 쳤다, 이제 박아 넣었다, 들려왔다, 떨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 속삭였다,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로 끝나는 문장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좀 제가 약간 좀 이따 예시를 좀 드릴게요. 자, 요런 문장 있죠. 누나는 내가 꼭 지켜줄게 이러면서 흐르는 땀이 손에 쥔 목검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검을 놓지 않도록 소나기에 힘을 주며 맹세했다. 요런 식의 문장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엔 최대한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요. 손에 쥔 목검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 그 다음에 나는 검이 놓쳐지 요렇게 씁니다. 요 정도. 요 정도 뭔지 요런 식으로 주는 많이 써요. 이거를 다다다다다로 끝나는 문장이 좀 저는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뭔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한 문장은 요 정도로 써주고 한 문장은 다로 끝내주고 요렇게 쓰는 게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요런 이거 좋죠.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누나만큼은 지켜내겠다고. 요런 식의 문장도 되게 괜찮고요. 자, 어쨌든 누나를 이렇게 지켜주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숨어있던 곳이 들키게 돼요. 숨어있던 곳이 들키게 되고 딱 요런 문장. 잠깐만요. 요거 문장 한 번만 더 디테일 말씀드리면은 누나를 향해 뻗어봤지만 잡히는 거는 흩날리는 잿가루뿐이었다. 누나가 뒤를 보면 내게 말했다. 여기에서 흩날리는 잿가루뿐이었다 보다 흩날리는 잿가루뿐 위에서 끝나는 거야. 여기서 문장을 끝내. 잡히는 것은 흩날리는 잿가루뿐. 이제 요런 식으로 누나가 뒤를 돌아보면 내게 말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누나라는 주어 자체가 이렇게 연달아지면 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누나를 향해는 없어도 됩니다. 손을 뻗어봤지만 잡히는 거는 흩날리는 잿가루뿐. 누나가 뒤를 보면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어가 동시 문장에서 둘 다 똑같잖아. 누나를 향해랑 누나 가잖아. 그럴 때는 앞에 있는 주어를 없애도 요게 이제 문장으로서 더 깔끔하게 형성을 할 수 있죠. 그런 문장 같은 건. 루엘 너라도 꼭 살아 하고 이제 누나랑 이제 누나가 죽으면서 헤어지는데 마지막에 어두워가는 시야 한켠에서 금발의 소녀가 내게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 금발의 소녀가 이제 금발의 소녀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아르멜이라는 이제 성녀입니다. 자, 이러면서 눈을 떴어. 눈을 떴는데 이제 악몽을 꾼 거죠. 이제 그 과거에 그 성기사들한테 당했던 악몽, 마을이 쑥대밭이 됐던 악몽을 꾼 거고, 여기서 이제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이제 아르멜이 내게 말하면서 침대에 살포시 앉았다. 약간 신혼부부 느낌, 신혼부부 느낌으로 이렇게 둘이 좀 잘 지내요. 자, 그리고 깰 때까지 옆에 있어줄 걸 그랬나요? 이러면서 뭔가 이 알콩달콩한 둘의 이 모습이 좀 보입니다. 침대가 왜 이렇게 축축해요? 이제 악몽이라도 꿨나? 이러면서 이제 있고, 이제 내가 애도 아니고 뭘. 그렇죠. 이게 뭐냐면 주인공은 아이 상태일 때, 아직 어린 상태일 때 이 아르멜이 구해준 거죠. 아르멜이 주인공을 구해줘가지고 이제 이 아르멜의 눈에는 얘가 약간 아이처럼 보인다. 아이처럼 보인다. 라고 요런 걸 하면서 나오는데 이렇게 되게 장난스러운 묘사가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르멜이 약간 주인공의 이마를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는데 주인공이 악몽을 꿨잖아. 악몽을 꿨으니까 약간 땀나서 축축 손이 이렇게 땀에 젖을 텐데 하는데 약간 이제 내 가슴팍에 이렇게 손을 문지르면서 이제 루엘한테 닦으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둘이 되게 알콩달콩이 있어요. 요거를 봤을 때 되게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서 이제 같이 이제 아르멜과 좀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바로 수련을 하죠. 맞아. 여기서 먼저
오늘 뭘 할 건가요? 해서 이제 촌장의 의뢰, 오늘 일정 해서 촌장의 의뢰를 받으러 가죠. 이 촌장의 의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들어서 몬스터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몬스터들을 좀 잡아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번에도 혼자 갈 거냐. 그러니까 주인공은 지금 아르멜이 주인공보다 훨씬 세요. 당연하지만 아르멜이 주인공보다 훨씬 강한 상황인데 이제 주인공은 약간 내가 충분히 컸다. 나는 이제 혼자 해도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이제 그거죠. 어린 아이가 나 이제 엄마 나 이제 다 컸어 이런 느낌이고, 아르멜은 그래도 이제 대신에 막 그래도 혼자들 가는 게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를 하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둘이 되게 알콩달콩 지내게 있는데 먼저 이제 주인공이 여기서 수련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제가 보기에 이 수련하는 장면을 쓴 이유가 이게 딱 즉 작가의 의도는 딱 이게 느껴지죠. 아, 이게 주인공이 어느 정도로 강한지 일단 보여줘야겠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작가님은 아니지만 주인공이 어느 정도로 강한 위치에 있는지 약간 설명해주기 위해서,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수련 장면을 넣습니다. 수련 장면을 넣은 다음에 바로 이제 여기서 이런 것도 있죠. 막 무리하지 말라고 하고, 약간 계속 아르멜은 주인공을 보살펴주는 입장이에요. 보살펴주는 입장이고, 주인공은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둘의 관계죠. 그런 관계에서 이제 여기서 아르멜이 악몽을 꿉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뜬금없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봐봐. 그러니까 아르멜이 악몽을 꿨어요. 요즘 뭔가 꿈자리가 사납다. 무슨 꿈이었는데 휘몰아치는 검은 폭풍 그리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꿈속에서 들렸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말에 난 생각에 잠겼다. 성녀의 능력인지 그녀의 꿈은 가끔 무서울 정도로 들어맞는 경우가 있기에 함부로 넘겨야겠다. 이게 뭐냐면, 봐봐, 이게 제목을 제외하고는 여기서 얘가 성녀라고 한 번도 언급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성녀의 능력이 바로 나오는데 제목 말고는 성녀라고 언급이 한 번도 안 돼. 근데 우리는 제목을 일단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성녀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글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모르겠어. 그냥 앞에 따로 그냥 제대로 아르멜에 대한 소개가 나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나를 예전에 어렸을 적에 이제 뭐 데리고 갔을 때 그거를 잠깐 짤막하게라도 설명하거나 그 부분이 낫지 않을까. 이게 왜냐면 솔직히 제목을 가지고 얘가 성녀라고 독자들이 때려 맞추는 거잖아.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고민할 요소가 있어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야. 요런 부분은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면 아르멜과의 대화가 저는 일단 이 소설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아르멜한테 이제 나도 이제 어른이잖아, 옛날처럼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아르멜이 약간 비웃어요. 비웃어. 그래서 막 급히 한 손을 가리더니 그리고 뒤를 돌아 잠시 동안 어깨를 들썩이더니 살짝 붉어진 얼굴로 나를 봤다. 그러니까 웃음을 참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르멜, 이게 이런 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나와 주인공과 아르멜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잘 표현해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아르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인공을 약간 어린아이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도. 자, 그래서 루엘도 이제 다 컸었죠 이러면서 되게 이제 어린아이처럼 대화죠. 그래서 주인공도 일단 그 몬스터를 잡아야 되니까 장비, 비상용 랜턴, 건식, 상냥, 단검까지 이제 챙긴 다음에 갑니다.
가기 전에 그리고 이 성녀답게 축복 같은 걸 걸어주죠. 축복을 걸어주면서 몸이 약간 좀 더 강해지고 그 상태로 이제 쭉 갑니다. 그래서 요즘 따라 마수들이 자주 나타나네 하면서 이제 마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을 느꼈던 게, 이제 요거까지 상관이 없어. 요거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마수들과의 전투씬으로 바로 넘어가요. 이쪽에서 이제 조금 내리다 보면은 이 마수들, 까마귀 마수와의 전투로 바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요런 부분이 나오죠. 까마귀 마수, 까마귀의 모습, 까마귀 마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런 요소를 좀 많이 씁니다. 하얀 실선의 묵빛의 바람을 가르고 지나간다. 그 다음에 터져나온 풍압에 흙먼지가 일면 시야를 가린다. 이게 약간 전투씬을 쓸 때 방법인데, 전투씬을 쓸 때 약간 이런 식으로 현재어 시제어를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좀 더 긴박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상황을 좀 더 긴박하게 만드는 거. 원래는 지나갔다를 많이 쓰는데 이제 이거 말고 간다 이런 식으로 쓰면서 굉장히 약간 그 전투씬의 긴박함을 불어넣으려고 작가님께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어요. 요런 부분은 좋았습니다. 요런 부분은 좋았는데 자, 여기서도 바로 나오죠. 마수의 시커먼 눈동자가 나를 누려본다. 이게 위의 문장이랑 다르잖아요. 좀 시제가. 요런 식으로 긴박함과 현실감, 약간 몰입감을 주려고 전투씬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마수와 싸운 다음에 이제 마수를 죽이는데 성공을 해요. 마수를 죽이는데 성공을 하고, 근데 마을을 이제 딱 돌아보는데, 마을에서 이제 맞아. 마을에서 이제 여기 몬스터들의 시체가 막 나오고 마을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고 약간 이런 느낌. 잠깐만, 이게 아니었네. 오케이. 어쨌든 여기서 마지막에 약간 이 마수들이 뭔가 마을까지 쳐들어올 것 같고, 성녀가 꿨던 악몽이 실제 현실화가 될 것 같다는 암시를 남기면서 3화가 끝이 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총평에 들어갈 건데요. 행동묘사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행동묘사, 아까 전에 말했듯이 긴장감을 불어넣으려고 했던 전투 장면에서 이제 시제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되게 적절하게 교차해서 사용하면서 긴장감을 주려고 한 노력이 좋았어. 이게 뭐냐면 되게 아까 전에 좋은 말인데, 쓸데없이 유려한 문장이 별로 없어요. 나는 지면에 칼을 지면에 박아넣으면 겨우 몸을 이렇게 세웠다. 얼굴에 핏물을 닦아내고 시도록 밝은 달 아래 펼쳐진 지옥도를 두 눈에 담는다. 황금빛 밀밭은 검붉은 핏물에 젖어 있었고 그 위에는 마수들의 시체가 질비해 있었다. 이게 뭔가, 이게 요런 거를 유려한 문장이라고 하진 않아요. 요거는 되게 직관적이고 굉장히, 그러니까 묘사를 해도 이게 있거든요. 묘사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쏙쏙 되죠. 이게 눈에 되게 머릿속에 그려지듯이 행동 묘사를 하는 게 되게 좋았었는데, 자, 여튼 여기서 긴장감을 주려는 노력이 좋았고, 행동 묘사 자체, 이렇게 묘사 자체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런데 전투씬이 잘 쓰긴 했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3화에 바로 나와야 될 전개인가에 관해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프롤로그에서 약간 성기사들이 쳐들어왔어. 그 다음에 성녀가 날 구해서 뛰었어. 그 다음에 몇 년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흘렀어. 그 성녀와 알콩달콩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과연 독자들이 바로 3화에서 전투씬, 마수와의 전투씬을 먼저 좀 보고 싶을까? 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는 약간 성녀와의 관계를 조금 더 보고 싶었어요. 이 성녀가 누구고, 뭐 어떤 캐릭터고, 그리고 둘이서 어떻게 지내고, 약간 둘의 평판 같은, 이 마을 내에서 둘의 평판 같은 거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과거, 왜 주인공을 가지고 도망쳤는지, 왜 주인공을 데리고 도망쳤는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물론 작가님께서는 나중에 풀고 싶으실 거야. 이게 조금 더
뒤에 슬로우하게 좀 풀고 싶었을 텐데 뭔가 나는 이거를 보고 싶은데 이런 거죠. 급전개는 아닙니다. 뭐냐면 전개 자체 템포가 빠르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좀 내가 보고 싶었던 전개는 약간 성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과거 이거였는데 바로 본 얘기가 들어간 느낌? 본 스토리가 시작된 느낌? 좀 오히려 너무 급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본 스토리가 시작됐다고 해서 그 부분이 뛰어나게 재밌거나 뛰어나게 흥미롭거나 뛰어나게 기대되진 않는 거거든요. 기대되진 않았기도 했고 그냥 뭔가 좀 더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보고 싶은데 정작 레이스가 출발해버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느꼈어요. 독자들이 어떤 전개, 어떤 장면을 좋아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저는 작가님의 어느 정도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로 본 스토리를 시작해서 약간 바로 마수 나오고 약간 긴장감 있는 전개 나오고 그다음에 마을이 불타고 이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재밌어 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바라는 전개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초반에 전투씬은 아예 안 될 건 아니지만 바로 본 내용으로 시작하는 게 아쉽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주인공의 목적을 몰라요. 목적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저는 좀 더 큰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주인공이 과거에 이 성기사들에 의해서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성녀한테 구해졌잖아. 근데 구해진 상태에서 되게 둘이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의 목적은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구해준 성녀를 지키는 것이겠죠. 그리고 성녀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지는 것. 이게 아마 주인공의 당장에 추측해 볼 수 있는 목적인데 여기서 이제 바로 마수 침공 스토리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좀 더 이 목적이랑 둘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준 다음에 스토리를 진행을 하는 편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런 거고 주인공이 어떻게 과거 성녀와 함께 탈출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그 마을의 사람들이 성기사들 손에 학살당한 거지 아르멜은 어떤 존재인지 현재 주인공의 목적은 뭔지 그쪽 정보를 좀 더 이게 둘의 대화를 통해서 약간 좀 더 풀었어도 괜찮을 듯한 느낌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다만 이 부분은 오히려 초반에 너무 막 넣으려고 하면은 되레 정보 과다가 돼가지고 신중하게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아르멜이라는 캐릭터 자체는 되게 좋았거든요. 아르멜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전형적인 캐릭터잖아요. 성녀의 약간 상냥하고 누님 캐릭터의 이런 캐릭터잖아. 저는 이 캐릭터 자체는 되게 많은 대중에게 먹힐 수 있는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멜과의 관계를 초반에 조금 더 보여줘도 급하게 전개를 하지 않아도 루즈하다고 느끼기보다는 약간 힐링을 받으면서 좀 좋아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좀 더 받았고요. 1, 2화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라이트 노벨 느낌이었고 개인적으로 아르멜과의 일상씬을 조금 더 복자들에게 보여준 후에 본격적인 전개로 넘어가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3화에까지는 와 이거야 바로 이거야 라는 했지만 이후 전개 아르멜이라는 캐릭터랑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전 되게 매력적이라서 하는데 어허 잠깐만 이 사람이 여기서 이상한 말을 이상한 말을 여기서 역기전물 만세라는 이상한 말을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써가지고 갔는데 여튼 둘의 관계가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런 게 이제 기대되는 소설이었죠. 요 둘의 관계가 기대되는 소설이었고 성향상 노벨피아 쪽이 노벨피아 쪽이 플랫폼은 훨씬 어울릴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에 맞았던 소설이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피드백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